오늘 나눌 내용은요. 제가 EBP부터 이제 BA까지 제가 2월 EBP였는데 BA가 되면서 이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이주원 김보라 사장님이세요. 저의 전직은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공예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공예 작업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천직이라고 알고 진짜 재밌게 일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팔을 좀 무리하게 썼었는데요. 그 탓에 제가 젓가락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진짜 피부 고민 때문에 너무 고민하면서 만났던 누스킨이 제가 그렇게 원하던 그냥 단순히 끊기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월세 같은 수입이 된다, 자산 수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의심 반 호기심 반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알아보게 됐었습니다. 누스킨의 매니아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게 됐고 월세 같은 권리 수익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회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적어 봤어요.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점, 결국에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 이슈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사람들이 나 코로나에 좋은 거 아니면은 면역에 좋은 거, 호흡기에 좋은 거를 찾죠. 그리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투잡이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나 투잡하려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도 그러시죠, 다들. 그러면 실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만남이 제한됐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공간이 제한되고 만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지금 뭐 매니아 소비자들도 구매력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건 다시 또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로 이게 득과 실을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득을 바라볼 것인가 실을 볼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과정 안에서 올해 제가 딱 EBP부터 이제 BA로 달려오는 과정이 모두 다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저보다 성장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EBP를 딱 달성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당연히 1 대를 늘려야겠다. 1대 쪽에 좀 더 힘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과정 안에서 '깊은 관계를 좀 쌓아야겠다.' 단순히 그냥 너무 좋고 매일 보는 사이, 평생 볼 사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깊은 곳까지 알고 나를 공개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은 기본이고 이젠 진짜 인격 싸움이다. 인격이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릇이 큰가에 따라서 팀의 사이즈가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스폰서를 찾아다니는 그런 대상자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기를 겪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볼수록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또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건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내가 행동할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인 것 같고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만큼 모두 다 우리는 피해가 될 거지만 그 속도는 더뎌지겠다. 3년 만에 갈 거 10년 만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정말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나와 나의 팀의 상태를 파악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을 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과제
열정 관리, 시간 관리, 자세, 태도, 자기 통제 능력. 이게 저와 저의 팀의 과제였는데요. 밀레니얼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공감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바꿔 나갔었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팀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 4가지 부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희 파트너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 굉장히 귀에 딱지 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일 텐데 저는 첫 번째로 열정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사장님 오늘 열정 온도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거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 점이요. 60 점이요. 94 점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에요?" 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줬던 것 같아요. 결국 열정은 장애를 넘는 힘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열정이 크면 웬만한 장애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가 열정이 떨어졌을 때 꼭 그때 문제가 오죠. 근데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반드시 매일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정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열정은 강의만 듣고 여기 시스템 안에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열정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에게는 90점 이하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파트너들이 자신이 정말 동기부여 받는 그런 뭐 사장님들의 강의를 찾아 듣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파트너들의 열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매일 사무실에서 봤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너무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0 마다 만나서 저녁 미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독서 미팅도 하고 뭐 내가 처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 "저 상태 파악이 좀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카운셀링 얼굴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줌을 통해서 얼굴 보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고 강의 듣고 피드백을 남기는 것에 굉장히 목숨 걸고 꼭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컨벤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랜선으로 다과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에 좀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 뭔가 목적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종종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하도록 할게요.
사장님들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을 여는 습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공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습관 코어 11, 사실 이 루틴이라는 거, 매일의 시간을 계획해 놓고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제가 이거를 적용하면서 '아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계속적인 자연스러운 성공을 만들어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쭉 적어 놨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체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체크. 그 체크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만들곤 했거든요. 그 체크하는 시간의 그 작은 성공이 되게 하루를 기쁘게 만들어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내가 그걸 해냈다는 자신감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개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탁월한 결과를 만든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뭐 백만장자, PA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서 사실은 빨리 한 걸음에 그냥 PA 뿅 하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하루가 그 PA를 만드는 하루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파트너들에게 많이 합니다. 결국 성공은 성실하게 꾸준히 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리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성공은 장 뭐죠? 개근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과정을 즐기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리더 사장님들이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조급함보다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에 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저 또한 굉장히 넘어졌고요. 안 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들었던 어떤 영상에서는 "목표를 잊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표를 매일의 습관에 스며들게 하는 거. 굉장히 이거는 나도 모르게 목표로 다가가는, 결국 성공을 만드는 행동이다. "과정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사장님 아침부터 루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모닝스쿨부터 들으시나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적은 저의 인제 루틴이에요. 그래서 5시 40 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제가 운동 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고 몸도 풀어보고 홈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홈트가 끝나도 개인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죄송하지만 5분 만에 차르륵 바꿔 입고 입술을 바르고 모닝스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닝스쿨이 끝나고 나면 그런 날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후딱 화장실을 갔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했어요. 모닝스쿨이 딱 끝나면 무조건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남기자.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자. 그리고 나서 코어 정리를 하고 오늘 PRM할 명단들을 쭉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PRM을 할까 그걸 다시 보고요. 오늘 만남이나 주요한 내가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저는 계속 아침 미팅이 시작하기 전까지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걸 정하지 않았을 때 침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한번 누워 보고 바로 가서 딴짓을 하고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나니까 쓸데없이 쓰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미팅에 들어가게 되고 끝나고 나면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처럼 강의를 11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피드백을 적어서 공유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일정을 갖는, 그래서 이걸 팀 내에서도 공유하려고 하고 사장님들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건 이 모닝 스쿨이 저한테 엄청나게 특별해요. 제가 모닝 스쿨에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듣지 않고 온라인 상황에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흐트러지더라고요. 흐트러지기 쉽고 화면을 켜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남는 게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모닝 스쿨을 반드시 '화면을 켜고 듣겠다.'라는 걸 결심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약간 찔리는 건 어제 사실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어제 모닝을 빠졌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찔리네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관계. 관계라는 단어 되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관계. 근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근데 제가 정말 그 강의 있잖아요. 김문지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 하고 관심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딱 그 사람이었거든요. "상태 파악하고 오세요." 이러면은 "가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너무 뇌가 깨끗한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 관심이라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파트너들에게 하면 정말 예전에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 뭘 하면 기뻐할까? 이 사람은 일단 처음으로 뭐 피부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돈을 벌고 싶어 할까?'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지금 제가 같이 사업하고 있는 제 사촌 동생, 사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갔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뭐 상태 파악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나갔기 때문에 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아이에 대한 게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 육아니까 "네가 앞으로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네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고 내가 뭔가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아이한테 넌 할 수 있어. 해 봐. 한번 도전해 보자.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칭찬하고, 누구나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외모가 도시적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도시적이 아니야. 너무 아닌데 그 말 들으면 그냥 좋아. 그쵸?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칭찬 딱 들으면 그냥 스르륵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하는 칭찬, 인정은 마음을 달리 먹게 한다.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알게 됐다, 적용한 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이제 누스킨 제품을 다른 분한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내가 누스킨을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 너한테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여 가지고 이렇게 와서 쓰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걸 고맙다고 딱히 말하지 못하고 약간 어색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보숙 사장님과 그런 미팅을 같이 하는 계기에서 그 시간에서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소비자가 많이 없고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믿고 써 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 진짜 힘이 됐고 널 생각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진짜 잘된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너한테 정말 고맙고 내가 진짜 성공한 친구가 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편했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되게 뭐랄까 어 그 친구가 저를 더 열렬히 지원해 주고 응원하는 게 더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또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게 단순히 대상자와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파트너와의 관계, 스폰서와의 관계, 형제 라인과의 관계, 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파트너일까?'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스폰서일까? 어떤 형제 라인일까?'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좀 계속적으로 좀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준다.' 저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사업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걸 막 재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더 먼저 주고 내가 더 손해 보고 그렇게 하자.'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에게도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세와 태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흐트러지기 쉬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나의 생각이 태도로 보여진다는 거 아세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내 시스템에 대한 생각, 스폰서에 대한 생각, 누군가 사업에 대한 생각, 누군가 대상자를 만났을 때 내가 사업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그 사람한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부터 조심해야겠다. 내 태도와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단점을 끝까지 뚫어내는 태도.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내 단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묵혀둔 채로 '아 나는 그냥 다른 거 잘하자.' 이렇게 된다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안 되는 그거를 뚫어내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고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이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 이 상황에서는 요게 문제였다가 다른 상황 되면 이게 문제였다가 계속 문제는 나오는데 결국에 '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핀을 가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문제가 하나하나 나오고 어 11시 35 분까지 지치도록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냥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안 되더라도 나는 했어. 나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 그 마음을 가질 것인가. 감정과 태도의 분리. 사실 이 부분이 많이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지금도 과정이고요. 그런데 분명해진 건 내 감정이 어떤 내 태도와 내가 하는 행동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 너무 어 '리더답지 못하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어쩌면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위너풀이라는 시스템, 스폰서 사장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조언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지 않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은 나에게 이 사업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죽어서도 갚지 못할 빚을 지는 건데 진짜 너무 바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감사함이 많아지고 또 감사함이 많을 때 결과가 나더라고요. 뭐 결과를 바라고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로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태도가 먼저일까요? 실력이 먼저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실력이 좋은 파트너와 태도가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도가 좋은 파트너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 멀리까지 간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잘하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잘한 건 진짜 태도를 변치 않고 그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이어갔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태도는요,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대상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상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신뢰가 자연스럽게 그거 아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비즈니스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랑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대상자가 그런 말을 저에게 했거든요. 그리고 태도는요, 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줘요. 내가 정말 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꾸준하게 누스킨을 바라보고 진짜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목표예요. 목표. 어쩌면 제가 네 번째에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예요.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사장님, 이번 달 목표가 뭐예요? 내년 12월 목표가 뭐예요? 계속 물어봐요. 결국 나는 목표를 뭔가 사실 누스킨에 오기 전에도 목표를 잡고 그걸 이뤄갔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흔치는 않죠. 그래서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흔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 그래서 항상 잊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거. 그래야지만 '아 맞아. 내 목표.' 하고 그게 또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파트너 사장님 통해서 봤고요. 그랬을 때 또 행동이 나오는 거. 제가 천정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프로모션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 써요. 명단을 계속 쓰고요. 그 프로모션 이름을 쓰고요. 그 프로모션의 GV를 쓰고요. 그냥 계속 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PRM 하면서 그거를 상기시키지 상기시키는 게 그 천정 사장님의 말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아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됐다.'로 끝나진다. 그리고 저는 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데요.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는 제가 본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부스트 제가 11월이었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이 예약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10개의 쿠폰을 사실은 '난 진짜 잘할 거야.' 하면서 더 확보해 놨었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말자. 내가 이거를 쿠폰을 내보내진 못할지언정 나는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해서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목표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그냥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지 음. 목표를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목표에 집중하라. 사소한 것이 보이지 않게.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여도 딱히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목표에서 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속이 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저를 다잡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음. 제가 팀 성장을 위해서 파트너 사장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4 가지를 붙여 보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요 부분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딱 놓은 거예요. 아파도 체크해 볼 사항. 그래서 나의 지난주는 만족스러우세요? 나는 열정적이었을까요? 나는 그 시간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자기 통제가 좀 안 됐네. 좀 너무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진 않았을까? 음. 나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파트너 선생님들께 나눠 주고, 단점이 파악됐다면 저는 좀 단점이 파악되면 이실직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안 돼요. "사장님들 저 노력할게요." 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내가 '아 나의 단점은 이거야.'라고 적고 뭔가 그걸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저는 진짜 올해 2 월의 저와 지금의 저가 좀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차가운 사람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차갑게 피드백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고 어 저는 천도영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부분이 안 돼. 나 이거 고쳐 보려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부분을 느꼈어." 근데 부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실 건 없어요.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에 적고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 사실 제가 지금 앞에 바라보는 저 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PRM이 안 돼서 PRM, 코어 11이 1 번부터 11 번까지 적혀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하루 루틴 있죠. 그게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마니아 되기가 제일 잘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바쁘다 보니 이 핑계예요, 핑계. 근데 마니아 되기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 가지 이상 하기.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모두 다 저는 메모해서 보이는 곳에 붙여 놓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천정에 있어요. 팀 엘리트가 된 우리 부부의 모습. 글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나가면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저희의 노후의 모습.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써준 편지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을 내고 또 제가 발견한 저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단점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마냥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부분 안 되지.' 그냥 좀 인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집안 곳곳에 내가 힘이 되는 것과 나를 채찍질할 것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팁이 될까 해서 네 공유했습니다. 혹시 나의 지난 행동이 속상하신가요? 저 속상한 적 진짜 많아요. 지금도 속상한 거 있어요. 그런데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차피 지났어요." "그럼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 가지고 늘 같은 질문 루틴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시라. 결국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만났을 때 무조건 이 문장을 떠올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예전에는 과거에 많이 묻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서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꼭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다툼하고서 '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꼭 사람들 만나고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부족이 이거였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채울 건데?'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저도 사고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이고 좀 자기 비하?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돼.'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까.'라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공해야겠다고 사장님들 여기 지금 아침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 에너지의 몇 프로를 꺼내서 쓰고 있을까?'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원단 시장에 딱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단 시장 문을 열고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원단을 이제 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단 팔면서 사람들이 원단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원단에 좀 배울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뭐 거기 계신 삼촌들 뭐 맨날 물어. 이건 어떤 원단이에요? 어떤 원단이에요?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 혼나기도 혼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버는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40만 원 갖고 20만 원 적금을 해봤어요. 10만 원으로 옆에 학원을 끊었었어요, 영어 학원을. 그리고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매장 가서 혼자 입어보고 나오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20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침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 6시 문을 열고 저녁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가서 또 아침에 그렇게 나오고 영어학원 갔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지키려고 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원단 시장 들어가서 5달에 100만 원이 지금 그게 그 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노점을 하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그랬어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사실 벽에 있는 건 시선이 이렇게 가서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만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는 보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멀쩡한 애가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땐 좀 멀쩡했어요. 그리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지 이걸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소리를 질렀죠. 소주를 딱 마시고 얼굴 빨개서 소리 질렀더니 그날 한 30만 원 팔더라고요. 돈 들어오니까 계속 지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절실해지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무언가 생기니까 또 되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돈을 좀 모았었어요. 3천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 어떤 발견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바라보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청중들도 '어떻게 한 달 만에 1억을 벌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쫓으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1억을 벌 만한 행동을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왜 변화했고 그 행동을 했는가. 절실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장님들은 뉴스캔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시나요? 정말 절실하시나요? 진짜 제가 그동안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정말 절실하게 '나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해. 이번에 나는 결과를 내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업 못 할지도 몰라. 투잡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진짜 절실하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건 바람이 막 불어도 별로 춥지 않아. 넘어져도 별로 그게 아프지 않고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절실한가. 나는 이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받는가.' 그래서 진짜 내가 누스킨이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어떤 성공의 가치를 바라봤는지, 나를 변화시킬 만큼의 가치 있는 누스킨이신가요? 제가 이 이주원 사장님이 이 그룹 미팅에서 이 부분 나눠 주실 때 너무 멋져서 찍었어요. 다시 보는데 이 사진을 예전에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다른 부분이 보여지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 누스킨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이의 삶과 가정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가치를 찾으셨나요? 그런 가치를 찾았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하찮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쩌면 그때 저한테 문제가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저에게는 문제가 왔던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그 계기를 한번 탁 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을 뚫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내가 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 쉬운 도구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절대 내가 죽어서라도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Y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누스킨을 할까? 나는 진짜 로또가 돼도 누스킨을 할까?' 그런 걸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누스킨이라면 나한테 누스킨밖에 없다면 오늘 하루 진짜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눈 내용들이 좀 오늘 긴장도 하고 잠을 못 자 가지고 정신이 없긴 하지만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